안녕하십니까. 자, 지금은요 전기산업기사 나왔던 문제들을 보관해서 풀어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저희가 지금 라이브인 관계로 조금 애석하지만 질문은 제방 때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보면서 하나씩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기사 때 말씀을 드렸긴 했는데 기억에 의해서 보고하는 문제다 보니까 수치나 뭐 이게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 정도는 조금 이해해 주시고 푸는 방법 정도만 알아보시면 되지 않을까. 물론 지금 논란이 되는 얘기들이 많죠. 뭐 기사는 아까 시퀀스 같은 문제들, 시퀀스 같은 것들 이렇게 좀 논란이 되는 거고, 산업기사가 논란이 되는 건 난이도가 너무 어려웠어요 라고 하는 논란이 좀 있더라고요. 그리고 뭐 공사 같은 경우는 시퀀스 나오면 안 되는데 시퀀스 나왔네요 라고 하는 논란이 좀 있는데, 이번 시험 왜 그랬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없어진 규정을 내기도 하고요. 뭐 이제 한번 이렇게 했으니까 정신 바짝 차리지 않을까, 그들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항은 15리터의 물을 5도씨에서 60도씨까지 1시간 가열하고자 한다면 전열기의 용량은? 하고 물었어요. 이거 전열기 공식이니까 기사에도 나왔더라고요. 860의 에타 PT가 CM의 T2-T1이다. 저는 이거 하나만 갖고 하잖아요. 0.24 갖고 아예 안 하죠. 왜냐면 P라고 하는 전력은 킬로와트를 쓸 거고, T라고 하는 시간은 아워를 쓸 거고, C는 비열이니까 물이면 1 쓸 거고, M은 질량이니까 리터 나온 거 15리터 그대로 쓰면 되고, 상승 후 온도에서 상승 전 온도. 물론 세타로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전열기 용량 킬로와트니까 P값인 거예요. P값. 그럼 P는 860의 에타 T분의 CM의 T2-T1이라는 얘기가 되죠. 고로 860에 효율이 몇 %냐면은 몇 %였죠? 0.76이네요. 0.76. 시간은 1시간, 아워니까 1 그대로 쓸 거고요. 비열 1, M이라는 질량 15리터, 상승한 온도가 60도, 상승 전 온도는 5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계산기 눌러봤더니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1.26 정도 되나 봅니다. 그래서 1번은 이거는 조금 쉬웠습니다. 자, 그래서 1번 문제는 이렇게 해결을 하고요. 2번 문제로 바로 넘어가 보죠. 자, 2번 문제는 3층 3홀실용 건물에 삼상 삼선식의 육저폴드를 200V로 강압해서 수전하는 설비가 있습니다. 각종 부하 설비표가 이렇게 있을 때 물음에 답하세요. 물음이 없네요. 제가 미리 풀어봤는데요. 여기 26.5, 52.0, 10.8이라는 수치들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될 거고요. 여기 보일러 펌프, 오일 기어 펌프, 온수 순환 펌프 아마 알아야 될 거예요. 그래서 1번 문항이요. 조금 이따 보여드릴 건데 요거 보고 해야 되니까 그냥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계난방대 온수 순환 펌프는 상시, 온수 순환 펌프 요것은 상시 운전하고요. 그리고 보일러용과 오일 기어 펌프의 수용률이 55%, 0.55라네요. 이게 1번 문제예요. 이랬을 때 난방동력 수용부하가 어찌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본 것 같아요. 난방부 수용용. 그러면 상시로 하고 있는 온수순환 펌프 3.7, 요거 1번 여기다가 해볼게요. 그냥 3.7 플러스 수용률을 적용해야 되는 보일러 펌프하고 오일 기어가 6.7 플러스에 0.4 곱하기 0.55 라고 하지요. 요렇게. 그래서 답을 찾으면 1번 문항의 답이었을 겁니다. 요 답이 얼마냐면 7.61 킬로와트다. 이런 거는 괜찮게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이게 1번이었던 거고, 2번은 상용 하계 동계 동력에 대한 피상전력이에요. 2번도 여기다가 할게요. 여기 보면 상용 하계 동계에 대한 피상전력입니다. 그런데 뭐 이게 안 쓰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피상분이라고 하는 건요, 유효분 전력을 코사인 세타 역률로 나눠주면 VI, 볼트 암페어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첫 번째에 상용 동력을 찾아야 된다라고 했었으면 상용의 코사인 세타가 얼마인지 찾아야 되는데, 코사인 세타 다음 페이지에 나올 것 같아요. 자, 잠깐만요, 선생님. 코사인 세타가 다음 페이지에 있을 듯 합니다. 자, 동력 부하의 역률은 모두 70%다라는 말이죠. 기타는 100%로 하는 거예요. 동력의 역률은 70%. 이걸 써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다시 1번에
아까 풀었던 문제 보시면 여기 상용은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부분을 0.7로 잡고 상용부가 26.5가 되는 거예요. 이게 되는 거고, 하계는 마찬가지 0.7분의 52가 되는 거죠. 52.0. 동계는 또 마찬가지 0.7분의 10.8이 되겠습니다. 해서 첫 번째 상용을 계산해 보시면 37.86이 나오는 거고, 하계를 계산해 보면 74.29kVA, 동계를 계산해 보시면 15.43kVA. 전부 다 kVA예요. 단위 꼭 써야죠. 그래서 1번하고 2번 문제는 여기 있는 표를 좀 필요로 해서 제가 문제 보기 전에 미리 좀 한 거고, 여기 0.7이라는 역률은 뒤에 다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셔서 계속 이어보죠. 자, 이번에는 조명 및 콘센트 부하 설비가 나와 있고요. 뭐 여기 보면 전등관계, 형광등, 백열전등 다 나와 있고, 콘센트 나와 있고, 기타 전화 교환용 정류기도 나왔습니다. 조건에 아까 써먹었던 동력 부하의 역률이 모두 70%다라는 멘트 있고요. 기타는 100%로 가죠. 전등 설비는 60%, 콘센트는 70%, 전화 교환용 정류기는 100%를 써라. 변압기 용량을 산출할 때에는 여유율은 고려하지 않고 표준 규격으로 답해라. 계산한 거 그대로 쓰라는 거 아닙니다. 표준 규격을 쓰라는 얘기예요. 변압기 용량 상정 시 필요한 동력 부하의 수용률은 전체 평균의 65%로, 누구는? 동력 부하 설비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 1번 문제가 조금 전에 풀었던 것처럼 동계 난방대 온수 순환 펌프는 상시 보일러 오일 이렇게 나온 거 55% 적용해서 풀었던 게 나왔던 거고, 2번 상용하계 동계를 다 풀었던 거고, 3번 이 건물의 총 전기 설비 용량이 어찌 되나요? 라고 물었네요. 3번 문제 여기다 풀겠습니다. 3번이 얘인데요. 총이에요. 총. 전체. 그러면 아까 했었던 거 있죠. 뭐 상용, 하계, 동계 다 써야죠. 다 쓰고 문제에서 나왔던 것 중에 기타 있어요. 기타 어딨니? 여기 있다. 여기 조명 및 콘센트 부하 설비 기타 75.88이라고 하는 킬로볼트 암페어. 왜냐면 여기 단위가 볼트 암페어니까 킬로볼트 암페어로 환산하면 상용, 하계, 동계 2번에서 계산한 값에다가 거기다가 기타를 더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보니까 얼마가 나왔냐면 203.46이 나옵니다. 203.46 요렇게 킬로볼트 암페어를 기준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총이니까 총이니까 상용하계, 이거 상용하고 하계하고 동계는요, 아까 여기 2번 문제에서 풀었던 거 있죠? 피상분 킬로볼트 암페어 그거 그대로 쓰시면 되고요. 기타는 위에서 나왔던 거, 위에서 아까 표에서 나왔던 거 그대로, 조심하실 거는 걔는 볼트 암페어니까 킬로볼트 암페어로 환산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 문제는 이렇게 해결이 될 것 같고요. 4번은 조명 및 콘센트 부하 설비에 대한 단상 변압기 용량이 얼마가 돼야 될까? 최소 요걸 찾는데, 조명하고 콘센트 부하 설비에 대한 얘기를 풀어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위에 표를 안 볼 수는 없네. 이게 좀 그래요. 이게 왔다 갔다 해야 돼갖고 그게 좀 복잡하긴 한데, 여기 보시면 4번 문제 여기다 풉시다. 아예 4번 문제를 여기다가 풀어버리면 되겠죠. 그러면 나와 있으니까 전등 관계에 관련된 거를 먼저 풀어볼까요? 전등 관계에 되어 있는 거는 수은등 A, 수은등 B, 형광등 그리고 백열전등이라고 해서 나온 게 있어요. 그럼 여기 총용량 있잖아요. 그래서 전등에 대한 것만 계산하면 0.52, 제 킬로로 바꿀 겁니다. 1.12, 45.1 더하기 1.2까지 해주고, 여기에 전등 설비의 수용률은 60%다. 0.6을 계산해 줘야겠죠. 요거 하나 계산하고요. 다음에 콘센트 관계는 어떻게 될까? 콘센트는 10.5 더하기 0.44 더하기 3 더하기 3.6 더하기 2.4 더하기 7.2, 거기에 콘센트는 70%다. 0.7배를 해줘라. 또 다음에 있는 게 기타는 100%니까 그냥 나와 있는 800, 0.8만 씁시다.
그러면 전등관계 계산한 값이 얼마냐면요. 전등관계가 28.76이 나와요. 28.76. 28.76이고 콘센트 관계가 19가 나옵니다. 거기에 0.8이 나왔죠? 그럼 요것들을 다 합산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합산한 결과가 얼마냐면 40.56kVA. 그래서 토탈 값이 40 얼마 이거? 48.56kVA가 돼요. 근데 아까 조건에서 표준 용량 쓰라고 했었으니까 48보다 큰 50kVA 쓰자. 이 얘기가 되는 거죠. 이렇게 풀어주시면 4번 문제가 돼요. 그래서 전등 거 따로, 콘센트 거 따로, 기타 거 따로 계산을 해야죠. 왜? 수용률이 다 다르니까. 수용률이 같았다라면 그냥 한 방에 다 더해가지고 같이 곱해주면 편했을 텐데 다 달랐기 때문에 이렇게 풀 수밖에 없습니다. 자, 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번은 동력 부하용 삼상변압기 용량은 몇 kVA가 되겠느냐. 이번에는 동력 거를 가지고 계산을 하라고 하는 게 5번 문제인데 여기다가 5번을 할까요? 근데요, 이 5번에서 조심하셔야 되는 게요. 상용하고요, 하계하고요, 동계가 있으면 이게 항상 같이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여름에 쓰는 게 있고 겨울에 쓰는 게 있으니까 큰 거 기준으로 하는 거지. 그래서 아마 여기는 상용 거에다가 하계 거를 했을 거예요. 하계 거 했을 거고 수용률이 얼마였었지? 수용률이 65%라고 하는 걸 적용하라고 했겠죠. 자, 해서 아까 써놨던 상용 거 한번 찾아볼게요. 상용께 37.86이었고 하계께 얼마였냐면 74.29. 거기에 수용률 0.65. 계산해 보시면 얘가 72.897이 나와요. 72.897kVA인데 표준 용량은 그러면 75짜리 쓰는 거죠. 75kVA. 단상은 50짜리, 삼상은 75짜리 쓴다. 이런 얘기네요. 그래서 6번 문제는 단상과 삼상변압기의 전류계용으로 사용되는 변류기의 1차 측 전격 전류는 각각 얼마가 되느냐. 변류기 1차 측 전격 전류. 요것도 논란이 좀 있겠다. 6번도 한번 해보죠. 자, 6번은요, 요쪽에다가 할까요? 6번. 위에다 해드릴게요. 죄송해요. 6번. 먼저 단상입니다. 단상에서는 P는 VI니까 전류 I는 V분의 P 하면 되고요. 아까 6000V라고 했잖아요. 6000을 P라고 하는 거 단상 얼마였었지? 아까 우리가 계산한 표준 용량이 50kg였나? 75였나? 삼상이 75였으니까 단상 50이었겠지 뭐. 50 곱하기 10의 3승으로 10의 3승에다가 6000을 나누는 거예요. 거기다가 CT니까 1.25배에서 1.5배를 순차적으로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씩 계산해 볼게요. 하나 계산한 게 얼마냐면 10.42. 10.42에서 또 1.25를 한 게 10.4이고 1.5를 한 게 12.5가 나온대요. 그럼 요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거고 두 번째 삼상일 때는 전류 I가 루트 3V분의 P가 되니까 루트 3 곱하기 6000분의 P는 아까 75짜리 선정했죠? 75 곱하기 10의 3승. 마찬가지 CTB 1.25에서 1.5배를 해보는 겁니다. 해보면 얘는 9.02에서 10.83, 9.02에서 10.83이 돼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선생님들이 선택을 하시는 건데, 자, 잘 보세요, 선생님. 저 6번을요,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당연히 여기 삼상에 대한 거는 10.83이니까 CT 전격인 10A 쓰면 돼요. 그죠? 그런데 10A 다음 전격이 얼마냐면 15A 아닙니까? 그래서 요 첫 번째 문제를 일반적인 책들은 10A를 쓰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직도 제 생각에는 15A가 맞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는 10.4이니까 원래 이제 최소값 이런 개념을 따져야 되는 건데 근사치를 따진 거잖아요. 10.42보다 작은 근사치를 따진 거고, 물론 이렇게 하면 15A짜리 전격보다 10A짜리 전격이 경제적이긴 하겠죠. 그런데 사실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CT4R라는 게 생긴단 말이에요. 자칫 잘못하면. 그래서 10A를 쓰면 이론적으로는 가능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아마 CT4R 때문에 동작을 안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15A가 맞지 않을까. 그런데 뭐 기타 다른 책들이 10A를 많이 써서 이것도 개인적인 제 생각인데 제가 수업할 때도 주장하지만 저렇게 10이랑 15A로 고민을 하면 뭘로 써도 답이 나오지 않을까 싶긴 해요. 현장 실물 아시는 분이라면 15가 맞다라는 걸 그들도 인정할 거니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고 7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역률 개선을 위해서 각 부하마다 전력용 콘덴서를 설치하려고 할 때 보일러 펌프의 역률을 95%로 개선한대요. 그러면 개선 전 역률이 있어야 될 텐데 개선 전 역률이 어디 없나? 자, 찾아봅시다. 개선 전 역률이 있나? 자, 문제상에서 개선 전 역률이라고 하는 녀석이 별도로 여기 있었구나. 두 번째 페이지. 첫 번째 페이지 없었고요. 두 번째 페이지 요거네요. 동력 부하의 역률을 모두 70%이면 이거죠, 이거. 이게 개선 전 역률이란 얘기고 그거를 95%로 개선하고자 합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콘덴서 용량 Q식 값은요. 뭐 다들 아시는 식인데 P에다가 탄젠트 세타 1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2 아닙니까? 그래서 탄젠트가 코사인 분의 사인이니까 P는 기존 거잖아요. 개선 전, 그러니까 여기 세타 1이 개선 전, 세타 2가 개선 후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얘를 계산해 보시면 6.7이었나? 6,700? 그럼 6.7짜리 하나에다가 코사인 0.7 바로 쓸게요. 그냥 코사인 분의 사인이니까 루트 1 마이너스 0.7의 제곱 마이너스 0.95 루트 1 마이너스 0.95의 제곱을 해주면 필요한 콘덴서 용량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계산한 결과가 얼마냐면 4.63이 나온대요. 4.63 그래서 단위까지 킬로볼트 암페아다라고 표시해 주시면 7개 소문항을 전부 다 풀어내게 되겠죠.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문제로 넘어갈 건데요. 다음이 9번 문제일 거예요. 9번. 그럼 9번을 찾아야 돼서 9번을 좀 찾겠습니다. 제가 9번이요. 6번 7, 8 여기 있네요. 자, 이 문제죠. 9번. 안 나올 거라고들 공부 안 하신 분들 꽤 있었을 텐데 보고 조금 충격 받으셨을 수도 있죠. 이거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어서 설명 들으면 쉬운데 내가 이걸 왜 안 했을까 막 이런 거잖아요. 자, 문제 한번 보도록 하죠. 그림과 같이 V결선과 Y결선된 변압기 한 상의 중심 O에서 110V를 인출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다음 각 물음에 답하세요 라고 나와 있는데 V결선이고 Y결선이에요. 선생님, 근데 요거 하실 때 사전 지식이 조금 필요하긴 해요. 뭐냐면 델타 결선 같은 경우를 평형삼상일 때 벡터도 그리면 VAB, VBC, VCA 이거 뭐 이제 1차 회로할 때 많이 했었던 얘기가 되죠. 요렇게 표현을 하고요. Y결선 같은 경우를 평형삼상의 벡터도를 그릴 때는 VA, VB, VC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델타하고 Y를 표시하는 방법이 조금 다르다라는 건 알고 계셔야 돼요. 거기다가 벡터 문제 풀 거니까 VAB라고 하는 건 실질적으로 VA-VB를 표시한다라는 이런 거 정도는 알고 가셔야 문제를 좀 푸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문제가 A의 전압을 구하라고 했어요. 여기 전압. 근데 여기 보니까 따라가면 A, B, O 여기까지네요. 여기죠, 여기. 요렇게. 그래서 결국 A의 전압은 VAO 전압을 구해라. 근데 V결선이라는 건 특징상 델타 결선에서 한 상이 고장났을 때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델타를 기준으로 하는데 VAO라는 건 따지고 보면 그럼 VA-VO 아닙니까? 그런데 델타 결선 벡터도에는 VA라는 표시도 없고 VO라는 표시도 없다라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표현해 보는 거야. VAB 플러스 VBO.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앞에 있는 VAB는 VA-VB가 되는 거고요. 플러스 하나 붙여주고 VBO는 VB-VO가 될 거니까 VB들이 없어지면 VA-VB라고 했던 기본 모양이랑 똑같다는 거죠. 결론은 그러다 보니까 VAO는 VAB 더하기 VBO를 계산하라는 거구나. 이걸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VAB라고 하는 건 여기 아닙니까? 여기. 거기에 VBO라고 하는 건 5점이 B하고 C 사이 가운데 있죠. 그래서 여기가 5점인 거예요. 여기 B하고 C 사이 가운데 여기가
여기가 5점인 거야. 그러면 요 두 개를 더해라 이런 얘기죠. 그때 위상차가 몇 도 생긴 거예요? 120도가 생겼기 때문에 VAB 더하기 VBO는 이렇게 표시할 수 있어요. 기준이 VAB니까 220에 0도짜리 더하기 그 다음에 반이니까 110에 위상이 120도 뒤진다라는 걸로 풀어낼 수 있죠. 밑으로 떨어지는 거니까. 요걸 계산하면 A의 전압을 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해서 220의 각도 0도짜리는 어차피 실수헛으로 표현해 봐야 220만 남게 되는 거고요. 원래 110짜리에다가 하려면 110에다가 가로 열고 코사인, 이거 쓰지 말까? 다 알 것 같은데. 코사인의 마이너스 120도, 그 다음에 플러스 J사인의 마이너스 120도 하니까 여기가 2분의 마이너스 2분의 1에 마이너스 J의 2분의 루트 3 이렇게 계산해서 실수하고 뭔 허수가 나오면 루트 실수의 제곱 더하기 허수의 제곱을 해야 되는데 귀찮게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저는 그냥 요 상태로 계산기 누릅시다. 요 극형식 표시는 요 마이너스 가로 안에 들어가 있는 조그마한 마이너스 위에 요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모드를 복소수 모드로 만들 다음에 요걸 눌러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Shift 누르고 얘 누르면 이 형태 그대로 나와요. 그래서 요렇게 실수 허수까지 한 방에 뽑아낼 수 있죠. 자, 여기서 조심. 실수 허수가 나오면 지금 여기처럼 실수의 제곱 플러스 허수의 제곱을 해서 전체 크기를 구해야 되는데 이것도 사실 계산기 없어도 돼. 아니, 계산기란다. 이게 손으로 계산 안 해도 되는 게 실수 허수가 계산기상에 나오면요. Shift 버튼에다가 숫자 2번 위에 보면 컴플렉스라고 막 써 있어요. 그래서 Shift 버튼 누르고 결과 나온 상태에서 Shift 버튼 누르고 2번 눌러서 거기 화면에 극형식 표시가 3번이거든요. 3번 누르면 크기랑 각도로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크기만 읽어내면 정답이 돼요. 그래서 이건 좀 그렇게 편하게 구하실 수 있다는 거죠. 계산기 하시는 게 훨씬 더 이런 풀이보다 나으실 거예요. 여기까지만 기억하고 계시면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거 보죠. 2번은요. 위 그림에서 VB의 전압을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여기에서 VB인데 B가 여기 있네요. B가 여기 있고 얘는 따라가 보니까 요렇게 얘도 VAO네. 얘도 VAO인데 자, 요거는 Y결선이잖아요. Y결선. 그래서 Y결선일 때도 마찬가지 VA-VO로 표시하면 돼요. 그러면 Y결선일 땐 VA, VB, VC로 표현이 되니까 O라는 게 C 사이에 있죠. 그래서 C 사이에 여기가 O가 되는 거죠. 여기가 O. 그러면 이제 아까 한 것처럼 VA라고 하는 이거에서 빼기 해라. 이만큼을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VA가 220에 0도이고요. VO라고 하는 건 지금 얼마냐? 110에 위상은 몇 도 앞서고 있습니까? 120도 앞서고 있다 이거겠죠? 그래서 똑같이 실수허수로 표현하셔도 좋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계산기로 바로 하셔도 돼요. 그래서 계산기 바로 해보시면 얘가 얼마가 나왔냐면 291.03이 똑같이 나옵니다. 이 상태에서 루트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요 극좌표 그대로 찍어서 계산하라는 얘기예요. 극좌표 그대로 찍어서. 자, 세 번째 문제. 위 그림에서 C의 전압을 구하세요 라고 나와 있어요. C면 여기죠? 여기는 보면 이렇게네요. 이렇게. 그래서 VBO가 되겠다. 여기는 VBO를 계산하세요 라는 얘기가 되네요. VBO. 그럼 VB라고 해는 얘하고 얘인데요. VBO. 그래서 VBO는 VB-VO가 될 거니까 VB라고 하는 건 마찬가지 220에 위상이 120도 뒤진 거 빼기 VO는 110에 위상이 120도 앞서는 거. 다 기준은 A상 기준으로 한 거예요. A상 기준으로 120도 앞섰고 120도 뒤졌다. 이 표시입니다. 그럼 요거를 또 계산기로 눌러주시면 정답이 나왔겠죠. 그래서 이것도 정답이 291.03으로 똑같다라는 얘기예요. 선생님, 요거는 제가 그냥 안 풀게요. 이런 것들은 안 풀어도 선생님들이 하실 수 있어야 돼요. 뭐 실수허수로 표현을 하셔도 좋고요. 말씀드린 대로 계산기로 하셔도 좋으니 어떤 방법이 돼도 괜찮으니까 하실 수는 있어야 돼요. 의미만 파악하시면 풀어내실 수 있습니다. 좀 아깝지만 다음번에는 무조건 이런 문제 맞춘다라는 생각으로 공부하시면 돼요. 별거 없어요. 자, 다음 문제가 이제 13번 문제라고 합니다. 13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죠. 13번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림과 같은 무접점 릴레이 회로의 출력식 Z를 구하고, 야, 이것도 되게 예전에 나왔던 문제인데, 이거를 이렇게 수업해도 되나 모르겠어요. 저희 수업할 때, 오화 게이트, 그러니까 이입력 엔드 회로하고 이입력 오화 회로를 아무리 설명을 해도 모르시는 분들한테, 쌤, 이거 봐봐. 이렇게 하면 N자 아니요. 그럼 이거 엔드지, 뭐, 이렇게 설명했거든요. 만약에 이렇게 돼 있잖아.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하면 R자 아닙니까? 오화 아니에요. 이렇게 설명하기도 해요. 이거 필살기인데, 그 필살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여기서 이렇게 설명해 드릴 수는 없고, 자, 가정을 좀 해보겠습니다. A하고 B 있는데 다이오드가 있잖아요. 다이오드는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여야지 도통 순방향이 돼서 전류가 흐르는 거고 반대면 전류가 안 흐르죠. 이때 여기다가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게 사실 요 그림 말고 스위치가 있는 거를 하나 생각을 하면 조금 편하기는 하거든요. 실은 요렇게 하나 있다라고 치고 여기 스위치가 있습니다. 또 여기도 요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다이오드랑 이렇게 해서 스위치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위쪽을 여기가 뭐 플러스고 여기가 0이니까 여기가 1, 0 여기가 1, 0 이렇게 위를 1로 아래를 0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진리표를 하나 만들어서 입력 변수 A, B에 출력을 Z라고 했고 빵빵, 빵1, 1빵, 11일 때 출력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생각하면 얘가 AND냐, OR냐는 걸 찾을 수 있죠. 자, 이건 얘기죠. 뭐냐면 만약에 A하고 B가 둘 다 빵이래요. 그럼 아래 가서 스위치가 이렇게 붙어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면 위에서부터 전이차가 발생해서 이렇게 전류가 파란색 타고 흐를 거고 또 이렇게 와서 여기도 타고 흐르겠죠. 결국 무슨 얘기냐면 저항 아래 전류가 흐르니까 전압 강화가 생긴 거예요. 그럼 이미 여기서 전압 강화가 생겼던 경우니까 출력에서 나올 수 있는 전이차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때는 출력이 빵이구나 라고 보는 거야. 그런데 A는 여기로 붙었어. 빵으로 붙은 게 맞는데 B가 1로 붙었대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쪽으로는 전류가 못 흐릅니다. 등전이가 되니까 당연히 전류가 못 흐르지만 위에 붙어있는 쪽으로는 전류가 흐르겠죠. 이렇게 해서. 그럼 어차피 전류만 흘러내면 전압 강화 생기니 또 여기 전이차가 발생할 수 없어서 출력이 안 나오는구나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번에는 얘가 1이야. 그러면 1로는 전류가 안 흘러요. 등전이니까. 헌데 얘가 0인 거야. 1, 0. 그러면 이번엔 이렇게는 흐른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도 출력이 빵이다. 근데 공교롭게 둘 다 1, 1이라면 전류가 못 흐르죠. 0볼트로 연결이 돼 있어야 높은 데서 낮은 곳을 전류가 흐르는데 둘 다 1, 1이면 등전이가 되니까 전류가 못 흘러서 여기 전류가 안 흘러. 그럼 전압 강화가 안 생겨. 그럼 여기도 등전이가 됐으니까 이 2라고 하는 게 여기까지 들어가 있고 이때 요 사이에 전이차가 발생을 하네요. 그래서 출력이 1이 나온다. 자, 진리표 보니까 둘 다 1일 때만 1이다. AND잖아요. 그래서 이걸 출력식 Z를 구하라고 했으니 그냥 A 도트 B 이러면 되는 거예요. 타임 차트를 그리래? 나와 있는 타임 차트가 뭐였는지 모르겠지만 뭐 지금처럼 이렇게 나와 있었다라고 하면 공통이 되는 부분만 찾아내시면 되죠. 여기만 둘 다 눌렀을 때 동작하는 거. 그래서 뭐 필살기로 풀으셨던 분들도 계실 거고요. 사실 저는 그 연락 받고 되게 좋았거든요. 쌤이 해준 필살기로 한 문제 맞췄습니다. 이거 원래 강사들은 그런 게 좋은 건데 그랬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16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너무 많이 바뀌었네. 16번은 진리가표는 이것도 교재에 있는 문제네요. 세 개의 리미트 스위치 LS1, 2, 3에 입력을 주었을 때 출력 X와의 관계표입니다. 정확히 이해하고 다음 물음에 답하세요. 진리가표가 LS1, 2, 3 출력 X가 있어요. 그래서 1이 되는 거를 기준으로 생각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X라고 하는 출력은요. 자, 빵 1일 때 하나 나오니까 실제로 쓸 때는 LS1 바 막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 문제는 이걸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 문제는 이런 걸 하라는 게 아니었고 다음 표에 있는 걸 찾는 거야. 자, 볼게요. 언제가 1인지 봐봐요. 언제가 1인지 보면 이걸 좀 알고 가야 되는데 같은 표였으면 좋았을 것을. 여기다 제가 한번 그려볼까? 1인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카르노 맵에다가 매칭을 시키라는 건데 이 카르노 맵을 만들어 줄 때 물론 이제 뭐 사람들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저는 그냥 1, 2 여기는 3 이렇게 쓸게요. 1, 2, 3 이렇게 썼다고 칩시다. 그래서 여기가 빵1 여기가 1 아니 빵빵
빵. 얘가 빵1, 1빵, 11자리인데 요거 순서는 바꿔야 카르노 맵이 만들어지죠? LS1, 2, 3 순서로 간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1이 되는 게 LS1은 빵이고 2는 1이고 3는 1일 때, 그러니까 빵 1, 1일 때를 찾는 거야. 빵 1, 1 여기를 찾으란 얘기고, 두 번째 1은 1빵 1을 찾으라는 얘기니까 1빵 1 여기를 찾으란 얘기고, 세 번째 1은 1, 1빵이니까 여기, 네 번째 1은 1, 1, 1이니까 여기를 찾고, 나머지는 전부 다 0으로 채우세요. 이런 의미잖아요. 분명 이제 카르노표가 주어졌으니까 이렇게 채워넣기만 하셨으면 되지 않았을까. 그런 후에 카르노 맵의 묘미가 뭡니까? 묶는 거예요. 2의 n승계로 묶어내는 거야. 묶음의 개수가 적으면 적을수록 간략화를 잘한 거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묶어놓은 거는 변화되지 않는 변수가 3은 0에서 1로 위아래니까 바뀌었고, LS1이랑 2가 1, 1로 같으니 여기서 나오는 게 LS1, LS2라는 얘기가 되고, 요거 우측에 묶은 거는 변화되지 않는 변수가 3이라는 게 1로 똑같잖아. 1, 1. 그럼 여기는 1, 1, 1빵이니까 1이 안 바뀌었고 3가 안 바뀌었구나. LS1, LS3가 되는 겁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요거는요 안 바뀌는 게 빵 1, 1은 바뀌었고 2가 1, 1, 2하고 3가 안 바뀌는 거예요. 자, 이것도 제가 수업할 때 정 모르시겠으면요 여기 있는 걸 써보라 그랬었어요. 여기 있는 거를 지금 1 묶음이 여기까지지. 여기까지 있는 걸 써서 하나씩 비교해 보자고 했었던 거죠. 안 바뀌는 게 뭐냐.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첫 번째 묶음을 그대로 쓰면, 첫 번째 묶음은 잠깐만 참고사항으로 알려드릴게. 첫 번째 묶음은 LS1, 2, 3라고 하는 거에 이렇게 두 개를 묶었으니까 첫 번째 1이 되는 게 뭡니까? LS1, LS2, 그 다음에 LS3 1, 1빵, 1, 1빵이다. 막 이런 의미가 되는 걸 거고, 그죠? 두 번째 거는 1, 1, 1이니까 1, 1, 1이다. 그럼 여기가 1, 2, 3라고 했을 때 안 바뀌는 게 여기 있잖아. 1, 1, 1, 1. 그래서 1, 2가 돼요. 이런 의미로 해석하면 조금은 편할 수 있다. 3는 0에서 1로 바뀌니까 안 쓴다. 이런 개념이었잖아요. 이렇게 해서 세 개를 찾아놓은 다음에 뭐 하라고 했을까? 이 세 개 다음에 하라고 하는 거 한번 보죠, 이제. 카르노 도표를 보고 논리식을 썼고요. 진리표 완성시켰고, 여기 도표 완성시켰고, 논리식 썼고, 논리식을 써야겠구나. 논리식 씁시다. 그러면 결국에 어디가 111이었지? 아까 여기 위에 거를, 여기가 111. 죄송합니다. 여기가 111이니까, 자,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 11인 거하고 요 11인 거하고 요 11에서 변화되지 않는 변수를 찾았던 게 x라는 출력으로 따져보면 LS1, LS2 더하기 LS2, LS3 더하기 LS1, LS3 이렇게 됐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요 순서 써놓고 이거 가지고 요런 그림 그리는 거잖아요. 무접점 회로도로 표시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표시해도 되고요. 그냥 선생님들 편하신 대로 하세요. 저는 뭐 LS1, 2를 먼저 늘 습관적으로 LS1하고 LS2를 먼저 써요. 그럼 두 개를 AND 게이트로 묶으세요. 그리고 두 번째 게 2하고 3잖아요. 그럼 2에서 하나 따고요. 3에서 하나 또 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AND 게이트로 묶어주세요. 다음에 1하고 3 아닙니까? 그럼 1에서 하나 따고요. 3에서 또 하나 따주세요. 그래서 또 AND 해주세요. 그리고 세 개를 OR 게이트로 묶어주시면 출력 X가 되겠습니다. 이 그림이나 결과는 똑같습니다. 선생님들 편하신 대로 어떤 걸 쓰셔도 된다라는 얘기죠. 해서 산업기사 문제도 제가 해야 되는 문제들은 전부 다 풀어드렸고요. 좋은 결과가 있으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